이슈K 시간입니다. 연이은 노동자 사망 사고로 전국 모든 사업장에 문을 닫았던 포스코 ENC가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전체 100여 개 사업장 가운데 전주에도 3개 현장이 있는데요. 현재 차질은 없는지 또 우려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노동식입니다. 포스코 ENC가 공사를 네. 전면 중단한 지 17일 만에 안전 점검을 마친 현장부터 공사 재개에 들어갔죠. 전주는 3곳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4건의 또 인명사고, 그다음에 1건의 전기 감전 사고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103곳이 사업장이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애인 아니게 서신동의 감나무골, 그다음에 에코시티 16블럭, 기자촌, 노송동 기자촌 지역이 4,700세대가 20일 동안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 점검을 통해서 21일부터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건설업계 7위를 달리고 있는 포스코 ENC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굉장히 강도 높은 그 안전 수칙을 만들어 내놨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현장 소장이 매일 안전을 확인하고 이상 없음을 선언해야만 작업을 또 시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와 협력사가 같이 안전타운홀 미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CCTV도 대폭적으로 지금 확대한 상황이고 또 위험한 곳은 확인 절차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을 또 만들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5단계 시스템을 거쳐야만이 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도화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평소에 없었던 본사 직원들 200명을 전국적으로 상주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입주 예정자들은 반기면서도 공사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까 또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안전이 제일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여기에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미리서 안전 조치를 했더라면 그래도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준공과 입주에 미치는 영향일 텐데요. 예. 이 어렵게 청약을 받은 조합원들과 입주민들의 걱정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죠. 지금 입주민들의 걱정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요. 저 또한 문의를 많이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우리 지역은 내년 말 정도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공사가 더 지연될 경우에 전주시가 특히 가뜩이나 아파트 부지가 없고 재개발 재건축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다른 상품과 달라서 대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가 연기가 된다면 피해가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 만기 일자를 잡아놓고 아파트를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못 지키면 줄줄이 연쇄적으로 쭉 하니 계약이 또 내가 비워줘야 되는데 다음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피해가 좀 크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늦어진 만큼 단축시키다 보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조합원들은 물론이고 입주자들까지도 웃돈을 주고 내 집 마련을 했는데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문제는 대출 이자에 또 문제가 있고 또 시공사의 어떤 공사 지연으로의 법정 소속이 또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또 협력업체 거기에 하청업체 관련 업체까지 도미노 현상으로 해서 굉장히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예상되기 때문에 안전수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공사를 다시 이어간다지만 이딴 산재로 포스코 ENC가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텐데요. 처벌의 영향과 또 근본적인 해결책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사사고는 굉장히 다 같이 마음이 아프죠. 아프고 또 안전관리 감독 강화에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계속 끊임없이 사고는 반복되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원청에서 하청, 또 재하청, 거기에 또 재하청을 하다 보면 내가 1,000원 수입이 1,000원인데 계속 900원, 800원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실공사의 어떤 그 원상이 되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고질적인 최저 입찰제가 또
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들, 그다음에 늘어난 노령화 문제 이런 것들은 꾸준히 교육을 시켜서 어떤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관리 감독 책임만 묻는다면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그리고 입주자들까지도 연쇄적으로 큰 피해를 입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 대담 프로를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다른 공사장과 달리 재개발 지역은 굉장히 골목이 많고 굉장히 그 도로가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덤프트럭 같은 것들이 계속 지나다니고 그러는데 거기에 안전 요원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번 사태 전북 지역의 건설과 주택 시장에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먼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짧게 설명을 하자면 먼저 전주를 보면 향후 몇 년간 아파트 부지와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이스 복합 단지 개발이랄지 또 어떤 올림픽 유치 후보 그다음에 대한방직도 그 개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꾸준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다음에 아파트 부지가 없어 현재로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공사가 지연된다면 가격 상승은 물론 전세 대란도 수급에 큰 혼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완주를 또 한번 살펴보면 완주 전주 통합은 이 시와 또 어떤 그 2036년 그런 하계 올림픽 유치에 맞물리면서 삼봉지구 A 아파트가 23년도 초에 3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현재 4억 6천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50%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서 혁신도시나 그다음에 삼봉지구는 물론 운곡지구 그다음에 봉동 공단의 코아라 아파트 일대들의 어떤 맏형 역할을 삼봉지구에서 A 아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다음에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군산 익산은 여전히 미분양 상태가 앞으로 계속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완주 전주는 소폭 상승세로 가면서 전북 지역의 아파트 양극화는 여전히 심화되리라고 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